2026년 새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경고합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집을 사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작년 대비 30% 급감,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 물가는 매년 3%씩 오르는데 통장에 넣어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1,000만 원, 실제 가치는 7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세로 버티면 되지 않나요? 전세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강력 추천하는 3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3개월 집중 매물 탐색 시스템, 청년주택 대출 100% 활용법,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무주택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집을 사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라는 걸까요? 작년보다 집값이 더 오른 것도 아니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대비 32%나 급감합니다. 대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로 버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6월 27일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묶였습니다. 앞으로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2026년 상반기를 강력히 추천하는 3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청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무주택자들이 처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집값은 여전히 높고 금리도 부담스럽고 전세 시장마저 불안정합니다. 그냥 전세로 살다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KB부동산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4년 12월 기준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8%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929가구로 2025년 4만 217가구 대비 무려 32%나 감소합니다. 경기와 인천을 합쳐도 입주 물량이 13%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직장과 학교, 교통이 편리한 선호 지역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폐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입니다.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강력 추천하는 3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3개월 집중 매물 탐색 시스템, 청년주택 대출 100% 활용법,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무주택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집을 사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라는 걸까요? 작년보다 집값이 더 오른 것도 아니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대비 32%나 급감합니다. 대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로 버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6월 27일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앞으로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2026년 상반기를 강력히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청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무주택자들이 처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집값은 여전히 높고 금리도 부담스럽고 전세 시장마저 불안정합니다. 그냥 전세로 살다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KB부동산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4년 12월 기준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8%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919가구로 2025년 4만 277가구 대비 무려 32%나 감소합니다. 경기와 인천을 합쳐도 입주 물량이 13%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직장과 학교, 교통이 편리한 선호 지역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폐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입니다. 2024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3.2%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 뒤 실제 구매력은 약 97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약 3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은 화폐 가치 하락에 맞춰 계속 상승합니다. 결국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은 실질적으로는 매년 내 집 마련 능력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규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과거에는 9억 원, 12억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10월 15일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전매 제한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부동산 알릴칙사의 윤지하의 리서치랩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정부 기조를 보면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무주택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로 버티자니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고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고민은 더욱 깊습니다. 소득 축적 기간이 짧아 목돈 마련이 어렵고 부모님 도움 없이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정말 2026년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상반기 매수를 강력히 권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를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더 오릅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부동산 알릴칙사의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9,995가구입니다.
2025년 4만 2조 577가구와 비교하면 1만 3제382가구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31.4% 감소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을 합친 수도권 전체로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25년 9만 4,404가구에서 2026년 8만 2,003가구로 12.8% 감소합니다. 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정부의 공급 억제 정책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신규 분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2026년에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2026년만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구조적 문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화폐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3.2%였습니다. 2025년 전망치도 2.8%에서 3%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은행 예금 금리를 한번 볼까요? 2025년 11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5%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 15.4%를 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약 2.6%가 됩니다. 물가 상승률 3.2%보다 낮습니다. 결국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는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0.24%씩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것을 경제 용어로 마이너스 실질금리라고 부릅니다. 아기곰 아카데미의 아기곰 대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존귀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보유를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물가 상승기에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유동성 확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대출 규제의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명확합니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들도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인 상황에서 6억 원만 대출받으려면 나머지 6억 원은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20대나 30대 청년이 6억 원의 자기 자본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아벨74의 윤지혜 리서치랩장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정부 기조를 보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정부 내부에서는 대출 한도를 5억 원으로 낮추거나 LTV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26년 상반기가 내 집 마련의 적기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대출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의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김인만부 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3개월 집중 매물 탐색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준비 기간입니다. 좋은 매물 나오면 그때 보지 뭐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결정을 못 내리고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체계적인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차에는 시장 조사와 예산 확정을 합니다. 먼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최대 3곳으로 좁힙니다. 직장 출퇴근 시간, 자녀 교육 환경, 생활 편의시설,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각 지역의 최근 6개월간 실거래가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평수별로, 층수별로, 방향별로 가격이 어떻게 눈대중에 형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동시에 내가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현재 보유한 현금과 예적금, 주식 등 유동화 가능한 자산을 모두 합칩니다.
여기에 대출 가능 금액을 더하면 총 매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대출은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이라고 해도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실제 승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제공하는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직접 은행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개월채는 본격적인 매물 탐색과 현장 답세 낙업니다. 하루에 최소 23개 이상의 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주말에만 보지 말고 평일 저녁에도 가능하면 방문해 보세요. 같은 아파트라도 시간대에 따라 소음, 채광, 주차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지 주변 환경입니다. 아파트 내부만 보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앞 건물 때문에 해가 안 들어오거나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10곳 이상은 직접 가봐야 눈이 높아지고 좋은 매물과 나쁜 매물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3개월 차에는 최종 결정과 계약 준비를 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은 이미 해당 지역의 시세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즉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직방 빅데이터 랩의 김은선 랩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실제 주거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 합리적 수준에서 매수를 검토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 평균 시세 대비 5% 이내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오히려 의심해봐야 합니다. 구조적 결함, 층간소음 문제, 법적 하자 등 숨겨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개월 집중 시스템의 핵심은 준비된 바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매물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빠르게 거래됩니다. 특히 2026년처럼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망설이는 순간 기회를 놓칩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 중에는 매물이 나온 지 48시간 안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적정 가격에 좋은 매물을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관심 지역의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내 집 마련을 향한 첫 번째 실질적인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청년주택대출 100% 활용법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무주택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는 목돈이 없어서 집을 살 수 없어 라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출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상품은 청년주택 드림 대출입니다. 2025년 4월에 출시된 이 상품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에 우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5%에서 3.5% 수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1% 이상 낮습니다. 1%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4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시중은행 금리 4.5%로 대출받으면 총 이자는 약 3억 2,800만 원입니다. 청년주택 드림 대출 금리 3%로 받으면 총 이자는 약 2억 740만 원입니다. 차이가 무려 1억 2,060만 원입니다. 같은 집을 사도 어떤 대출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1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청년주택 드림 통장에 가입해서 청약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청년주택 드림 통장에 운 매달 일정 금액을 2년 이상 저축하면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이자도 연 4%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의 병행 전략입니다.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2년 뒤라면 그 기간 동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에 살면서 추가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연 1.8%에서 2.4%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그 차액을 입주 시 필요한 추가 자금으로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방 빅데이터 랩의 김은선 랩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자금 조달 여건입니다. 청년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같은 정책 금융은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29세 직장인 A씨는 연소득 4,200만 원으로 청년 주택 드림 통장에 2년간 월 3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2년 뒤 총 720만 원이 모였고 이자까지 합치면 약 780만 원이 됐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가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대출로 3억 6천만 원을 연 3% 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나머지 9천만 원 중 780만 원은 본인이 모은 돈 3천만 원은 부모님 지원, 520만 원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만약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전액 시중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차이로 인해 30년간 약 8천만 원을 더 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 금융을 적극 활용하면 청년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을 지금 당장 만들지 않으면 2년 뒤 좋은 분양이 나와도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앱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2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상반기 내 집 마련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실행할 때 꼭 주의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비싼 집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권에서 권장하는 안전한 대출 상환 비율은 월 소득의 40%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비율을 넘어서면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가계가 위태로워집니다. 건국대 박합수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출금 상환 여력을 점검하고 매수에 관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3.5%라고 해도 2년 뒤 5%로 오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금리 1.5% 상승 시 월 이자가 약 50만 원 늘어납니다. 이 정도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입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어디에 있는 집을 사느냐에 따라 미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입지 선택의 3대 지혜 전이점택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지하철역 도보 10분 이내, 버스 정류장 5분 이내가 이상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은 아무리 싸도 나중에 팔 뜯어도 어렵고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도 불리합니다. 둘째, 학군과 교육 환경입니다. 자녀가 이제 없더라도 학군은 중요합니다. 좋은 학군은 주택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셋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대형마트, 병원, 은행, 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특히 대형 개발 호재가 예정된 지역은 거울일지라 더욱 유리합니다. GTX 노선이 지나가거나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계약 전 철저한 확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를 점검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일에 정확히 말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이 없는지 봅니다.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판명되면 철거 명령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특히 누수, 곰팡이, 균열,
층간소음 이력 등은 입주 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능하면 비 오는 날 한 번 더 방문해서 누수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전세 사기 예방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큰 매물도 많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인 집의 전세가가 4억 5천만 원이라면 비율이 90%입니다. 이런 집은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가 아닌 매매로 살 때도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시세가 너무 높으면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세금 계산입니다. 집을 살 때는 매매가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취득세는 매매가의 1%에서 12%까지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의 0.4%에서 0.9% 수준입니다. 5억 원짜리 집이면 약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입니다. 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매매 대금만 준비하고 나머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계약 후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집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격, 입지, 평수, 층수, 방향, 학군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집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핵심 조건 세 가지만 만족하면 과감히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지금까지 실전 팁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상반기가 내 집 마련의 적기인 이유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급 부족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집니다.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대비 32%나 감소합니다. 물가는 연 3%씩 오르는데 은행 금리는 그보다 낮아 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둘째, 3개월 집중 매물 탐색 시스템으로 준비된 바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1개월 차에는 시장 조사와 예산 확정, 2개월 차에는 현장 답사, 3개월 차에는 최종 결정 준비를 합니다. 좋은 매물은 빠르게 거래되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셋째, 청년이라면 정부 정책 금융을 100% 활용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활용하면 시중 금리보다 1% 이상 낮은 금리로 30년간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은 2년 이상 납입해야 자격이 생기므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무주택자라면 오늘 저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관심 지역의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만약 20대나 30대 청년이라면 내일 점심시간에 은행 앱을 열어서 청년주택 드림 통장 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만약 이미 주택 매수를 준비 중이라면 이번 주말에 최소 3곳 이상 현장 답사를 다녀오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1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정말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매물은 계약되고 있고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게 하지만 준비는 기회를 잡게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입을 모아 말하는 2026년 상반기,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경제 정보와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지역별 아파트 가격 전망과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베스트 10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